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상국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본부장님께서 이동형 쉼터 시범사업 경과 및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자리에 받은 대리운전 협동조합 출발본부 본부장 이상국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비슷한 토론회를 이제 셔틀 운행 며칠 안 됐을 때 같은 공간에서 하긴 했는데요. 저희가 한 석 달을 지금 운영을 해보고 운영했던 이용률이라든지 데이터를 저희가 뽑아봤더니 의미 있는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같이 공유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야 이동형 쉼터 셔틀 운영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리운전 종사자들은 일평균 대기 시간이 3.4시간이고 주 대기 장소가 현금 인출기나 편의점입니다. 이곳에서는 다른 일감을 기다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늘 긴장의 연속에 있고 이것은 일을 하는 시간에 진대 없습니다. 사실 실질적인 휴식은 경기도라든지 외곽에서 중심 상권으로 들어오는 고속화 도로 속에서 셔틀에 잠깐 몸을 싣고 쉬는 것이 사실은 실질적 휴식입니다. 거기서는 코를 아예 잡을 수가 없으니까요. 대리운전 기사용 야간 셔틀은 낮에는 유치원 버스이고 밤에는 대리기사 셔틀이 되는 경우처럼 불법 유상 운송이라서 만약 사고가 나는 경우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합니다. 2014년 8월 19일 새벽 2시에 벌어진 사건인데요. 여기에서 빗길에 미끄러져서 많은 분들이 다치셨는데 3시간 뒤에 구겨진 뒷 창문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던 40대 대리 기사의 보도 내용입니다. 수도권 셔틀의 과거와 현재는 어떠했냐? 앞서 이창훈 기자님께서 잠깐 말씀을 주셨지만 셔틀은 산업의 주체가 이제 중개회사, 플랫폼 기업, 운전자, 이용자 이렇게 만약에 본다 그러면 가장 권력 지형에서 약자인 대리기사들이 일방적으로 착취당하는 구조로 흘러가기 십상입니다. 실제로 그래 왔고요. 그리고 셔틀은 대리운전 업체의 복마전이기도 했습니다. 2016년 1년 정도 착한 대리 땡땡 조합에서 유상 운송을 집중 강조한다라는 공포를 조장하고 자기네 그늘로 들어오면 보호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편법으로 회원제 방식으로 운영을 했는데 운영을 하면서 기존에 있는 셔틀 사업자들을 동영상을 찍어서 신고했다는 소문이 아주 파다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150만 원 정도 벌금을 받는, 그리고 경찰들은 이게 대리기사의 발이기 때문에 오히려 단속을 열심히 하지도 않았는데 동영상을 찍어서 아예 신고를 해버리니 벌금 800만 원, 900만 원 이렇게 먹었어요. 수익이 특정이 되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다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한 30% 시장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뒤 또 그 수도권에 진출하고 싶어 했던 부산 경남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었던 트땡콜이라는 회사가 이번에는 타다보다도 먼저 타다 방식으로 이걸 운영을 하면서 그 착한 대리 땡땡 조합을 또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로지가 핵심 노선을 무료로 셔틀을 운행하다가 그래서 그 전에 사업자들이 와르르 무너지니까 아예 무료 셔틀을 운행을 중단해버렸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 운행하고 있는 무료 셔틀도 하다가 운행을 중단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걱정들을 우려를 하는 것들은 그 전에 이런 역사들이 있었기 때문이고요. 350대에서 400대 정도 운행이 되던 대리운전 셔틀이 이런 과정에서 많이 무너져서 2018년 100대 정도까지 내려앉았고, 그리고 코로나19로 이어지면서 거의 다 운행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런 플랫폼 기업이 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역할을 좀 하면 될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카카오 대리운전이 대리운전 시장을 일소하고 혁신하겠다라고 시장 진출하고
그리고 노동조합과 우리 협동조합하고 협약을 하면서 MOU 문서에는 담지 않았지만 구두상으로 약속을 2가지를 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제 셔틀을 운행하겠다는 거였습니다. 근데 사업상이 없다는 이유로 1년 정도 진출 1년 후에는 운행을 포기한다라고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셔틀은 계속 운행은 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셔틀에 대한 전국적으로 운행되고 있지만 운행에 대한 실태라든지 이런 연구 자료나 보고서들이 있느냐라고 하면 거의 없습니다. 작년 2021년 동북권 서울특별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했던 대리운전 기사 야간 셔틀 운행 실태 및 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가 있고요. 이 연구 보고서에는 야간 이동권 관련 교통정책 선행 연구 자료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인용을 했고요. 그리고 심야버스 운영 체계를 효율화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는 연구 내용을 일부 또 수록을 했고, 대중교통 취약 구간 평가, 그리고 교통 취약 지역의 정책적 개선 제안, 이런 것들을 야간 이동권에 관련한 선행 연구들을 좀 수록을 했고, 그리고 대리운전 기사 FGI를 통해서 셔틀 이용에 대한 실태를 수록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면, 서울시나 경기도나 마찬가지로 공이 심야버스가 운행은 되고 있지만 서비스에 확대 필요가 하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대리기사 셔틀을 안내하는 앱이 구글 플레이어에 검색을 하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셔틀이 운행되고 있느냐 되고 있지 않느냐라는 건 별도의 문제이고요. 그리고 카카오 모빌리티의 2021년 보고서에 의하면 대리운전이 코로나19 확산으로 그 물량 자체가 많이 줄었다라는, 급격하게 줄었다라는 그 그래프이고요. 그리고 FGI에 대한 얘기입니다. 조사 내용은 주요 내용들로 참여자 기초 정보, 그리고 셔틀 이용 경험, 문제점 개선 방안, 셔틀 운행 권역 수요, 이런 것들을 나누어서 조사를 했고, 대리운전 셔틀과 택들 등 이용 경험이 있냐라는 것들을 실제로 근무 시간에 비추어서 면접 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대부분 응답자들께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광역 불법 셔틀도 타고 택틀도 탄다. 택틀을 소개를 하면 택시 셔틀을 줄여서 대리기사들이 일명 일컫는 말들입니다. 서울시 택시가 경기도로 가서 경기도에서 서울로 가는 손님을 태울 수 없으니 영업권의 제한이 있으니 대리기사들이 모여있는 지역으로 얼른 가서 대리기사를 3-4명 태워서 올라옵니다. 그러면 기름값이 충분히 빠지거든요. 일명 택시기사님들은 그걸 따당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래서 그게 사실은 음성적이지만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 이제 소개해드렸다시피 불법 유상 운송은 사고가 났을 때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하지만 택시 셔틀은 사고가 나도 보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합은 웬만하면 택시를 타셔라, 매다기가 꺾어도 매다 요금이 아니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오히려 저희는 그렇게 홍보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야시간 이동시 애로사항에 대해서 심야버스 노선의 운행 범위와 제약이 많다. 그리고 초반에는 대리운전 기사들이 그 심야버스를 꽉꽉 채웠는데 이제는 일반 시민들이 너무 많아져서 오히려 타기도 어렵다. 그리고 개인용 이동수단, 퍼스널 모빌리티를 활용하면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대부분 주요 상권이나 도심에 집중되어 있고 외곽 지역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애로가 있고요. 그리고 셔틀 이용 시 문제점들은 이게 가끔 오다 보니까 배차 시간이 보통 40분, 50분 이러다 보니까 한 차량에 너무 많은 인원들이 탑승할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또 과속하는 경우도 있고,
신호를 막 무시하고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사고 위험성이 좀 높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이 지금 없는 상태이고, 불법 유상 운송에 따른 말씀드렸다시피 사고 시 보상이 안 되고 보험 미적용이 되고 있는데, 이 사실을 대리운전 기사들은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음에도 어쩔 도리가 없기 때문에 그걸 알고도 이용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리고 영업시간 제한으로 대리운전이 감소함으로 인해서 대리기사도 조금 감소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셔틀 운행이 아예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콜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일감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 일감에 매달려서 버티고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아주 이제 곤란해집니다. 외곽으로 빠지면. 셔틀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응답을 해주셨던 건데요. 심야버스 노선이 다니지 않는 지역에 셔틀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리고 이게 쭉 보시면 오지 탈출이라는 용어들이 나오는데, 이게 흔히 대리운전 기사들이 쓰는 용어입니다. 우리는 외곽 지역을 오지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게 낮 시간이면 오지가 아니겠죠. 대중교통이 살아있으니. 근데 야간이 되면 오지나 다름없는 교통 취약 지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북이나 다른 그 지역의 도농 그리고 농촌에서 하고 있는 콜버스, 콜택시 이런 방식 취약계층에게 대중교통을 수용도평으로 지원하고 있는 정책, 도시도 그리고 그게 야간이 되면 오지가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셔틀 개선의 필요 사항입니다. 합법화가 됐으면 좋겠다. 공통적인 목소리를 내셨고요. 적정한 인원의 탑승과 안전 운행이 있었으면 좋겠고, 심야 버스 노선과 겹치지 않게 경로와 지역 설계를 해서 시간표나 실시간 운행, 위치 기반 안내 등 체계적으로 운행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심야 이동이 필요한 다양한 취약 노동자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 대리기사만 꼭 타는 게 아니고, 식당에서 늦게까지 일하시는 분이든 새벽 3시에 끝나더라도 5시, 6시까지 첫 버스를 기다려야 되는데, 셔틀은 상당히 택시보다 훨씬 저렴하고 용이하기 때문에 취약계층 전반이 같이 이용해도 좋겠다라는 목소리를 공히 다 내주셨고, 실제로 현실이 그러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그 보고서 내용을 잠깐 공유를 드렸고요. 그 이동형 쉼터에 대한 이제 시범 사업 운영 성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과 쉼터가 결합된 무료 셔틀의 개념으로 심야 이동형 건강 쉼터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저희가 2021년 11월 26일부터 1차적으로 2월 26일까지 운행을 했고요. 01시에서 05시입니다. 월요일에서 넘어가는 화요일, 그리고 금요일에서 넘어가는 토요일이기 때문에 표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차량 대수는 8대를 했고, 15인승 솔라티 4대, 11인승 스타렉스 4대를 운행을 하다가 초반에 솔라티가 너무 비싸서, 그래서 11인승 스타렉스로 4대를 교체해서 총 8대를 운행을 했고요. 노선은 경기도와 서울을 오가는 노선으로 경기도 지역에서 인구 100만에 육박하고 있는 도시들, 주로 부천, 성남, 고양, 동탄, 영통 이런 노선들을 했고, 또 여기서 특이할 만한 사안은 특히나 성남과 부천은 이동 노동자 쉼터를 셔틀에 터미널화했습니다. 쉼터에 내려다 드리고 쉼터에서 출발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운영 방식에 있어서는 이걸 국도를 타고 계속 주저리 오는 것이 아니고, 거점에서 예를 들면 부천 상동 거점에서 고속화 도로로 올려서 택시처럼 해서 강남으로 바로 들어오는 형태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심야버스의 노선을 침해하지 않고, 그리고 기존의 셔틀 노선도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운영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고속화 도로 한 20분 정도 만에 잠깐 좀 쉬시라라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고, 그런 의도 때문에 초반에는 이제 핸드폰을 잠시 무음으로 하거나 끄시라라고 또 안내를 드리고, 온열 수면 안대 그리고 항공 담요 이런 것들을 제공을 했습니다. 운영을 해보다 보니까 항공 담요는 이제 개인 퍼스널 모빌리티, 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차에 스크래치가 나니까 그
싸서 조수석에 넣는 용도로도 나중에 사용되고 그렇게 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리고 쉼터에 타시는 분에게 타시기 전에 맥박을 체크하고 하차했을 때 맥박을 체크해서 맥박의 변화 정도를 체크를 하기도 했고요. 이게 운영 컨셉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면 이어서 외곽에서 도심으로 향하는 고속화 도로 위에서 대리운전자는 핸드폰으로부터 잠시 해방이 돼서 휴식과 쪽잠을 즐긴다. 그리고 우리는 편안한 이동과 쪽잠을 도와드립니다라고 셔틀에 이렇게 자석 스티커를 붙여서 운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발차식을 할 때 저희 공제 이사장님, 이창수 이사장님, 온열 안대를 썼지만 두 분이십니다. 그리고 여기 이 내용은 야간 근무를 직전에 짧은 쪽잠을 쪽잠이 경찰관의 업무 수행이 굉장히 높다라는 이 연구 결과를 접하면서 이런 컨셉을 좀 잡아보기도 했었습니다.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 같긴 한데요. 저희는 일단 사례만. 그리고 신야이동 성건강쉼터에는 저희가 대리기사를 위한 편의성을 여기에 좀 넣었는데요. 셔틀 운행 여부 그리고 위치를 실시간으로 표출하게끔 했습니다. 노선은 있는데 아까 애플 플레이스토어에 셔틀의 노선은 있는데 그게 운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오고 있는지 안 오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잘. 근데 실시간으로 그걸 알 수 있게끔 표출을 했고 이것은 마이데이터라고 하는 마이데이터 대리운전 안심 대리운전 실증 서비스를 통해서 제작한 전용 앱입니다. 옆으로 잠깐 세지만 중요한 개념이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후에도 제가 설명드릴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잠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데이터 안심 대리 운전 실증 서비스는 산재되어 있는 개인 정보를 모아서 새로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매년 하는 마이데이터 실증 과제이고 2021년 작년에 저희가 8개 기관이 컨소시엄을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 사업의 일부로 저희가 지금 셔틀을 시작을 했고 12월에 종료를 했지만 그 이후 다른 프로젝트로 계속 이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말씀, 여러 기관들이 거기에 예산을 보태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마이데이터는 은행이나 증권이 흩어져 있는 자기의 계좌 정보를 한 은행에서 통합 관리하는 것으로 오픈뱅킹으로 유명한 그 개념입니다. 그리고 외국에서는 흩어져 있는 의료 정보를 통합해서 관리하는 블루버튼이 유명하고요. 그 플랫폼 노동 분야에서도 정보의 생산 주체인 대리기사 본인의 운행 내역과 수입 내역, 이런 노동 이력을 수집하고 통합 관리한다 그러면 긴급 고용 안전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개인 수입의 이력을 증빙하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원활해지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62일간 산정한 데이터입니다. 6,000명 정도가 이 셔틀을 탑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미있게 봐주셔야 되는 것들이 대규모의 광고나 홍보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제한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상승 추세를 타고 있다는 게 데이터를 정리하다 보니까 나왔습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11월 달에 시작해서 단계적 일상 회복의 시기, 이때는 이제 풀렸어요. 코로나 그 제한이. 근데 그때 1,500명 정도가 탑승을 하셨고요. 이때는 18일간 휴일이 없었고 휴일이 있었을 때 셔틀이 운행 중단을 하는 휴일이 포함됐었을 때 20일간 이때는 9시까지의 운행 제한이었고 4인 영업 제한 시기였습니다. 그러면 콜은 감소했는데 셔틀의 이용자는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9시 영업 제한은 그대로 있고 6인 영업 제한 시기에도 1,700명에서 2,0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오히려. 콜은 감소하는데 이용자는 계속 셔틀의 이용자는 소문을 타고 늘어났다. 이 점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각 노선별
이용 탑승 인원 수인데요. 일산, 부천, 이제 동탄, 성남인데 부천이 좀 많습니다. 이유가 뭘까? 저희끼리 한번 의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분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용 인원이 가장 많았던 부천 쉼터,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이동 노동자 쉼터를 터미널화해서 쉼터하고 이용객을 연계를 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쉼터 이용자 수의 그래프가 이동형 쉼터 셔틀을 운행하는 시작 시점에서부터 괄목할만하게 늘어나는 그래프입니다. 이건요, 마이데이터 때 저희가 도입을 했던 건데요. 같이 지금 자리하고 있는 마이데이터의 IT 전문 회사, 그리고 교통에 특화되어 있는 회사 인플랩하고 같이 진행했던 사업인데, 팜lab이라고 해서 아직 개발 단계에 있고 이거 상용화거나 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나는 이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을 하고요. 그리고 사고 감지를 합니다. 장치가 뒤집히거나 쏠리거나 이러면 거기에 대한 감지를 하고요. 그리고 실시간 동영상을 압축해서 상황실로 보내서 실시간으로 상황실에서 운행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운행의 앞면들을. 그리고 이건 지금 이걸 하고 있는 업체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뭐 뒷문에 얼굴이 완전히 드러나진 않고 뒷문에 이제 몸체 정도 드러나는 것들을 설치해서 타고 내리시는 안전에 대한 체크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궤적을 보시면 정밀 위치 측정 장비로 제가 궤적을 성남 쉼터를 하고 있는 성남에서의 쉼터의 궤적, 그리고 이건 일산과 합정 강남 노선의 궤적, 그리고 부천 합정 강남의 궤적, 이것은 동탄의 궤적입니다. 운행하시는 분들이 출근해서 동탄까지 가는 것들을 이 궤적은 실시간으로 매일매일 찍힙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전에 대한 것들을 계속 매일 체크를 했다, 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감사합니다. 예, 첫 번째 발표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